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성 김승호입니다. 오늘 12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41번째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밤새 많이 설레이고 세계적으로 아주 역동적이고 힘찬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축구 얘기입니다. 어쨌든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승컵을 아르헨티나가 울지 않고 기쁜 우승으로 받아갔습니다. 메시의 활약이 두드려졌고 또 음바페의 골든부스도 축하할 일입니다. 하여튼 밤새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일상이 많이 변화된 그와 같은 세계가 온통 축구 얘기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들, 그러한 마음들이 시작된 축구 월드컵 세계 월드컵 축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어떤 드라마 같은 드라마틱한 그러한 축구 경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밤잠을 설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좀 평상시와는 달리 새벽 6시부터 움직여가지고 여러가지로 많이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생각들 속에서 이제 얻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제 출근을 위한 러시아워도 시작됐고 그 많은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접하면서 시시때때로 이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과 방법들이 다양하다,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생각한 것은 사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기에 대한 어떤 아기라는 것이 우는 모습조차도 아름답고 아주 소중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의 웃는 모습은 세상에 더 비교할 것이 없겠죠. 아이의 우는 모습조차도 아름다우니까요.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이 사회에서 아기에 대한 존재와 가치가 결과적으로 그 부모가 준비되어 있다라면은 행복하고 고귀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귀한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한 그런 아기들도 있고요. 결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어려서 뭔가 제대로 대책 없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사랑관계, 애정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불행한 소식들을 자주 접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정말 부모에게 학대받고 외면받고 소외당하고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방치돼갖고 죽음을 맞는 이전에 이제 정의에 대한 그런 가슴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에 지금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지금 어느 이 순간에도 이 추운 겨울에 아이가 혹시라도 배를 골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잘못 만난 부모로 인해서 아이의 그 모든 과정과 삶의 과정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환경, 그 자라나서의 문제점까지도 그 모두가 이 사회의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깊이 있게 뭔가 좀 새로운 방안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저도 어린 시절 사실 그렇게 사랑과 애틋한 부모에 대한 애틋함을 받고 그렇게 자란 기억은 사실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사회생활을 하고 자라나면서 많은 어떤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힘겨움들이 결과적으로 부모의 사랑이 없었던 아이들에게
결과적으로 사회성이나 모든 것이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라도 제가 이제 가정이나 또 이제 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전환점을 회복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들이 그것을 책임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의무나 꼭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 삶 속에서 뭔가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나 그런 것조차도 포장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 그 청소년 보호법인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 가정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얻어지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본의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건 가정교육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바탕 베이스가 가정교육이나 예절, 어떤 어떤 뭐랄까 그 실질적인 이 모든 삶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는 공중 도덕이나 이런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가정 교육에서 비롯되고 시작되는 것인데, 가정 교육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준비되지 않은, 준비될 게 없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학과 교육으로 인해서 채워진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학과에 대해서는 영리하고 똑똑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본 바탕이 안 돼 있는 인성은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한 청소년 보호법이나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교육이 없는 가정, 사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과부하된 지식으로 오히려 더 폐륜화가 되고 폐가망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그것이 하나의 짐이 되고 사회의 문제가 돼서 계속 결과적으로 그 반복이 답습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런 시간이었습니다만, 이제 시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방안을 한번 이렇게 접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제 시에 대한 방향성이나 어떠한 그런 독창성을 뭔가 새롭게 한번 좀 융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한 그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또 기초적인 어떤 생각, 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자라나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생각, 또 아이들 교육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웠습니다. 많이 춥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아침에 나오면서 영하 11도래 그랬는데, 이 체감 온도는 더한 겁니다. 바람이 싹 부는데 저체온이 싹 올 정도 느껴질 정도로 갑자기 몸이 싹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날씨가 이거 굉장히 춥네. 이제 어떻게 하지? 사람들 만약에 이 추위 속에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견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 자신에 대한 느끼는 어떤 생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곧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어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가정교육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교육에 대한 방식과 트렌드도 이제 좀 자꾸 시대가 바뀌어서 발전한다 그래갖고 세대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틀은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덕과 앞으로의 인성적인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생각들을 한 번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이제 고향이라는 생각을
예, 고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근데 사실 고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학연, 지연, 연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것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훨씬 그 불합리한 그 일들이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그 불합리한 그 어떤 모임조차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것이 형성돼서 부조리가 발생하고요. 여러 가지 모순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고향이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도 많이 물어봤지만 많이 물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향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같은 고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곳이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고향에 대한 것을 많이 어필하고 피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근데 저는 사실 사람의 고향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어머니의 뱃속이 아닌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탯줄을 달고 있을 때 그것이 고향이죠. 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고향이 아닐까? 그 지역적인 것을 논하기 이전에 진정 내 마음의 고향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으로 인해서 생각하게 되고 젖어들게 되고 빠져들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산, 바다, 들판, 뭐 벼이사, 외양간의 소름 소리부터 시작해서 풀피리, 뭐 여러 가지 뭐랄까 과수원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생각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나의 고향이 아니다 보니까 도심에서 자라고 도심에서 태어나고 도심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고향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애틋한 뭐랄까 바램 같은 게 있습니다. 없지 않아.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마음에서 한번 고향에 대한 것을 시로 글로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고향은 어떤 것일까? 근데 사실은 제가 제목 자체를 고향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갖고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 창작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이 없네. 다선 김승호.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겐 애틋한 고향이 없네. 살면서 모두가 숱하게 물어오지만 묻는 이만큼 정겹거나 기억할 만한 추억이 있는 고향이 없네. 떠오르는 기억에 산도 바다도 들판도 없고 그저 기와집과 대청마루 사랑방 정도 할아버지의 긴 수염밖에 떠올릴 기억이 없네. 그래도 나는 바다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들판을 좋아하지. 아마도 산 좋고 물 좋으며 땅 좋은 대한의 자식이라서 그럴 거야. 고향이라는 향수에 가끔 젖어보고 싶어질 때면 어머니 품 같은 그대가 떠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쓴 글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고향, 내가 있는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제 고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면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 현재 이곳이 제 고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고양 특례시로 명칭이 개명되고 있지만 고양시 너무 좋은 산 좋고 물 좋고 들판도 있고 많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고양시
참 좋은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이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움츠리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 힘차게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힘찬 한 주간 잘 열어가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도 꼭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이 나라의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